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박식구 일부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이번 달 우리 시장 18거래일 중 12거래일 상승 마감을 하면서 산타 랠리 장세 오늘까지 나타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기관의 매수세가 있었고요. 삼성전자가 크게 5% 오르는 등 좀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는데 아직까지는 좀 순환매 장세, 종목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장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대응하기 쉽지 않은 장인데요. 오늘 그래서 목요일은 조금 특별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미남, 차트를 미리 읽어주는 남자 김진영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전체적인 시장 흐름부터 종목 상담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매주 말씀드리고 있듯이 수학의 정석이 있다면 차트의 정석은 바로 김진영 대표님이 계시죠. 기술적 정밀 차트 분석하는 방법 혼자서도 독립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2부에서는 나는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대박식구 차미남 김진영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저희가 많은 자료들 제공해드리면서 오늘 2시간 알차게 많은 정보들 제공해드릴 거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지금부터 대박식구 1부 시작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할 차미남 차트를 미리 읽어주는 남자 김진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국내 시장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는 과연 저희 옷 색깔처럼 이렇게 빨간색의 계좌 우상향이 나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1.70% 강한 상승을 했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0.60%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과연 내가 보유한 종목은 이만큼 시장이 올라가는데 상승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시장을 항상 계속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 주에 주가의 움직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지난 2일 거래 전이죠. 2일 거래일 전에 시장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급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하락이 어제 잠시 조금 더 이어졌다가 상승으로 좀 마감하는 그다음에 위아래로 많이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면서 이번 주에 대단히 놀란 가슴을 싹 쓰다듬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제가 노란톡방에 장문의 글을 적어드렸어요.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이번 주에 급락과 급등을 이렇게 위아래로 많이 흔들고 있는 이 양상 자체는 이번 달 12월 말까지 그리고 내년 1월 달 1, 4분기에 대한 추가 상승을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흔들림이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있으시라고 제가 노란톡방에 장문의 글을 적어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안심을 시켜드렸는데요.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해외 시장까지 계속 보고 있어요. 시청자분들. 우리 국내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보면서 자, 우리 시장을 같이 그 다음날 미국 시장을 장 마감하고 난 그 영향이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 국내 시장까지 이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새벽 늦은 시간까지 미국 시장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나스닥과 다우지수를 보면서 우리 국내 증시의 움직임도 함께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새벽 시간에도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노란톡방에 자, 잠을 자지 않고 제가 따다다다다 장문의 글을 적어드리면서 놀라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자, 화면에 보이시죠? 저렇게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자, 시청자분들께서 혼자 투자함에 있어서 불안하신 분들께서는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보면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자, 시장의 움직임을 조금 더 큰 그림을 보고서 이해할 수 있다면은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안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시장을 보면요. 오늘 삼성전자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 넘게 상승을 하면서 오늘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종목들은 소외될 확률이 높죠. 왜? 돈이라고 하는 거는 한정된 돈이 시장을 움직이게 되죠.
자, 그런데 그 많은 돈이 어디로? 자, 삼성전자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다른 시장들은 아무래도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였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 가지고 자, 또 투자하면서 또 재미 좀 있으시라고 오늘 하루 또 매매하는 데 있어서 재미를 느끼게끔 제가 종목을 또 하나 딱 드렸는데 그 종목 또한 VI가 딱 걸려서 수익을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주어서 오늘 좀 좋았는데요. 뭐 종목은 조금 이따 또 얘기 드리겠지만 또 화신이라는 종목, 물론 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여하튼 종목을 또 노란 톡방에 추천을 드려서 수익을 날 수 있도록 또 도움을 드렸습니다. 혼자서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요. 대박식구, 네, 차미남, 김진영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제가 투자에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왜 과연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 자체가 왜 이렇게 상승을 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에 좀 어려운 얘기를 할 텐데요. 좀 졸리우실 수도 있겠지만 재밌게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폐에는 원이고요. 미국은 어떤 화폐를 쓰고 있죠? 달러라고 하고 있는 화폐를 쓰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기축통화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기축통화. 국가와 국가 간에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의 지급해야 될 거래 수단을 쓰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기축통화인데 그게 무엇인가요? 달러죠. 자, 달러라고 하는 기축통화를 이용을 해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국가 간의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성격이 있어요?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갖고 있다? 상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어요.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서 돈이 화폐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제가 차트를 하나 좀 띄워놓을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분과 함께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좀 생소한 차트일 수도 있겠지만은 자, 함께 볼까요? 자,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차트는 뭐냐면은 바로 좌측 상단에 적혀져 있는데요. US 달러 인덱스 퓨처스라고 하는 상품명이죠. 자, 이 차트는 무엇이냐면은 US 달러에 대한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이에요. 달러 인덱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았는데 저게 뭘까? 자,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건요. 미국 달러라고 하는 거를 다른 주요국의 화폐들과 뭉뚱그려서 서로 상대 비교를 하는 차트예요.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달러의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무엇일까요? 달러 인덱스 떨어진다는 얘기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차트 보시면 지난 2020년 3월 달에 달러 인덱스의 가격이 얼마였냐면요. 자, 위 볼까요? 대략적으로 104 정도의 수치를 갖고 갑니다. 104 정도의 수치를 갖고 있죠. 그리고 현재 달러 인덱스의 가격은 얼마냐? 지금 오늘 기준을 놓고 봤었을 때 90.140이 나옵니다. 자, 90이라고 제가 적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달러의 가치 자체가 어떻게 됐을까요? 104가 90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10%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미국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이만큼 했어요.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짐을 의미하겠죠. 자, 그런데 자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유한적 자산이 있고 무한적 자산이 있는데, 자, 쉽게 말해서 유한적 자산,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회사라고 하는 것 자체를 주식 분할이라든지 유상증자, 무상증자라는 주식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장할 당시에 유한한 주식수를 갖고 있죠. 자, 그런데 시장이 달러가 화폐가 딱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미국 내의 회사들의 가치가 어떻게 됐어요? 달러화의 가치를만 놓고 빠진다면은 마이너스 10%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자,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유한한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20년 올해 2020년 3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달러의 가치가 이 달러의 가치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의 가치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그에 따른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같이 떨어지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어떠한 부분이 나와야 될까요? 자, 반사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야 되겠죠. 올라가기 위해서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아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왜 올해 2020년도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을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2020년 3월 지난 104라고 하는 104달러라고 하는 달러 인덱스 값 자체가 최고점 3월 달에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지속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유한 자산에 해당되는 무엇? 주식, 그다음에 코인, 그다음에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올해 2020년 3월 달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그 자산 가치가 상승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1억 달러짜리 회사에 1억 달러의 회사 가치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시가총액 자체가 1억 달러였어요. 자, 그런데 화폐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어떻게 돼요? 원래 1억 달러의 가치 회사가 9천만 달러의 회사 가치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상이 돼야 되겠죠. 그게 무엇으로 나타난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함에 따라서 그 보상을 하기 위해서 주가의 가격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 반영해서 2020년도에 상승에 대한 부분이 주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런 화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산에 대한 부분들 다 모든 것들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2020년도에 올해 이러한 상승,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어요. 분명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실물 경제는 분명히 2019년도에 비해서 절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식이 주가 지수 자체가 이렇게 상승을 했을까? 정말 신고가가 나왔을까? 이 부분은 뭐예요? 바로 화폐의 가치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 상승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을 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왜 그러면 이번 주에 주가가 갑자기 요동을 쳤을까? 어마어마하게 잘 가던 아이가 왜 갑자기 큰 요동을 쳤을까? 자, 코스닥 차트 함께 같이 볼까요? 코스닥 차트 보면은 자, 지난 3일 거래 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12월 21일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죠? 자, 보시는 것처럼 12월 21일 0. 고가가 0.75% 상승하면서 신고가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와, 나의 주식, 역시 주식은 무조건 어떻게 존버하는 거야. 존버하면 돈 버는 거야라고 정말 웃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 안 들어오셨기면 잘 모르겠지만, 또한 방송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제가 12월 21일 0.60% 종가 마감하고 사상 최고치 고점을 코스닥을 딱 찍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요. 이때 제가 우리 노란톡방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지금 웃는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웃는 거 내일 또 올라갈 것 같죠?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거 조정권 들어와야 되니 오늘 상한가 빵빵빵 가는 거, 특히 전날 같은 경우에 의약, 바이오 쪽 어마어마한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또 한마디 멘트를 남겨드렸죠.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최근 3개월 정도 제약 바이오 쪽에 제약 바이오 종목에 들어가셔가지고 작게는 20-30%에서 많게는 50% 넘게 손실을 보셨던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 12월 21일 날 아침에 제가 장 9시에 딱 열리면서 오늘 강세 종목은 제약 바이오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상한가가 빵빵 터졌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미에 또 어떤 이야기 들으냐. 자,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3개월 동안 거의 물려 있었던 손실을 봤던 그런 종목들, 그리고 12월 21일 날 빠바바박 올라가면서 장대 양봉 나왔었을 때, 자, 그동안의 손실에 대해 가지고 손실을 줄여주며 감사해라.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보유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으라고 제가 조언을 해드립니다. 제가 그런 조언을 했었을 때 시청자분들께서 노란톡방 함께 있는 분들께서 이렇게 뭐예요? 코웃음 쳤겠죠.
야, 무슨 소리야. 지금 오늘 상한가 빡빡빡 가고 있고 시장이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무슨 하락을 한다고 팔라 그러니 나에게. 그죠?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요. 바로 그 다음날 코스닥 몇 퍼센트 장대 연봉 마이너스 2.61%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 하락을 합니다. 그게 0.6% 하락을 또 하게 되죠. 어저께까지요. 엄청 불안하셨을 거예요, 시청자분들. 이틀 동안의 하락한 폭 자체가 3%가 넘게 하락을 합니다. 코스닥 시장이요.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12월 21일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와 잔치 분위기였죠. 근데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노란톡방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경고를 드렸어요. 좋아하지 마세요. 좋아하지 마, 너 지금. 있잖아. 지금 주가가 올라오는 거 마지막 설거지 자리야.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엇이야? 마지막. 그래. 개인 투자자들 불쌍하니까 한번 주가 올려줄게. 너희들에게 한번 자비를 베풀 테니까 나와라고 해준 거였거든요. 제가 그걸 분명히 먼저 얘기 드렸어요. 지나온 자리에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오늘은 제약바이오다. 그리고 올라가니까 자 올라왔죠. 이제는 손실을 줄이고 파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말은 바로 적중합니다. 저의 닉네임이 뭐라고 했죠? 차미남이에요. 차트를 미리 읽어주는 남자. 지나온 과거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내일 어떻게 될까? 내일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 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차미남입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와 종목에 대해서 지지저항 어느 가격에서 매수해야 되고 어느 가격에서 팔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시간을 딱 놓고 보면은 너무나도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미래를 갔다 오는 그러한 현상을 본 게 되죠. 그래서 저에게 차미남이라고 닉네임을 붙여주셨거든요. 자 이렇듯 12월 21일 날 제가 최고점을 찍었던 날 상승 종목을 찝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팔아야 될 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연 이틀 하락하게 됐죠. 자 거의 우리 시청자분께서 패닉이 왔을 거예요. 어제 패닉이 왔죠. 주가 대운봉이 빡빡 떨어지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와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근데 제가 또 불안해하실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 가지고 또 안타까움에 새벽에도 낮에도 글을 적어드립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의도적인 하락이에요. 왜? 조금 전에 제가 달러인덱스에 대한 차트를 이야기 드렸어요. 달러인덱스 차트를 놓고 보면은 지난 10여 년 전입니다. 2008년도 당시 잠깐 차트 볼까요? 2년 전이네요. 10여 년 전까지 하면 더 하락이 된 상태고요. 2년 전 2018년도에 달러 인덱스 저점을 찍었던 포인트가 88 정도를 찍었어요. 자, 88 정도를 찍었는데요. 이때 지난 2018년 1사분기 때 90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깨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싸움이 매수세와 매도세가 싸움을 했던 포인트가 바로 90이라고 하는 경계치를 가지고 싸움을 했어요. 자, 저는요. 달러인덱스 차트를 이미 예견을 해드렸어요. 90을 깬다라고 달러인덱스 차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여김없이 깼습니다. 달러인덱스 차트가 올해 제가 3, 4분기, 2, 4분기 때부터 달러인덱스 차트 90을 깰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무조건 깬다. 그리고 그게 12월 달에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90달러를 깨면서 마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달러인덱스가 반등을 해야 됩니다. 반등을 하는데 약한 반등이 아니고 강한 반등을 하게 돼요. 그러면 100% 시장 상황이 상관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지만은 기본적인 원리 하에는 달러 인덱스가 가치를 하게 되면 주가는 상승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90이라고 하는 마지노선에서의 주가가 달러 인덱스가 강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튕겨갔는데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상승이냐? 아니에요. 달러 인덱스가 88을 더 지금 현재 90인데요. 추가적인 하락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1%, 1, 2% 이상이 더 하락을 해줘야 돼요. 하락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냥 하락하는 게 아니라 요동을 치면서 하락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는 하락을 일부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추세를 더 보아야 됩니다. 어쩌면 달러 인덱스가 지난 2018년도에
저점에 대한 부분을 깨고 지난 2007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었었던 그 가격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본다면 그거는 좀 더 시간의 흐름을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12월 달과 내년 1월 달까지에 대한 주가 흐름을 예측해 본다면 달러 인덱스에 연동하면서 달러 인덱스의 변화에 따라서 주가의 요동을 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달러 인덱스가 추가 하락이 조금 더 열려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다? 자, 12월 달과 1월 달에 주가의 추가 상승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의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불안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혼자서 투자하신다면 과연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실질적으로 주식 경력이 그다음에 금융에 대한 지식이 적은 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분에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큰 숲을 보고 그리고 개별 종목, 개별 섹터에 대해서 개별 종목까지 나무까지 봐야지 올바른 투자가 가능해요. 자, 시청자분들. 와, 그러면 지금 이제 대표님 그러면 이제 우리 주식 들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올해 내년까지 들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고 싶겠죠? 궁금한 거 그밖에 없잖아요. 공부 안 하잖아요, 시청자분들. 그렇죠? 여기 가서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올라갈까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손절해야 될까요? 궁금한 거 그거밖에 없으시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셨다가 종목 추천해주면 종목 추천 안 해주면 또 나가시고 또 들어오셔가지고 내 종목 봐주세요. 안 봐주면 나가고 왔다 갔다 이러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공부 좀 하세요. 공부해야지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이틀 동안 불안하셨죠? 제가 불안하실 것 같아서 새벽에 글을 남겼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마시라고. 그죠?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왜? 분명히 새벽에 대표님께서 새벽 3시 넘어가지고 불안해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딱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 아침 장을 열었더니 와, 빵! 삼성전자 5% 날아가고 다른 개별 종목도 올라가고 좋더란 얘기야. 그래서 제가 와, 웃었죠. 별거 아니네, 됐네. 자, 그런데 제가 한마디 경고를 더 했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 이번 달 내년 1월 달 1사분기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가만히 들고 있었더니 주식이 돈이 되더라고 하는 이러한 행운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까요? 제가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글이었어요. 그게. 그 행운이 여러분들께 과연 언제까지 갈까?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저는 이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미리 얘기 드린 것들이에요. 오늘 시장이 올라갈 것도 미리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앞으로도 공부를 하고 준비하지 않으시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지금 오늘 이번 주 투자를 하시면서 만약에 불안함을 느꼈던 시청자분들라면 시청자분들 만약에 불안했더라면 저는 권고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래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올라가든 떨어지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모두 현금화하세요. 아니 내가 소중하게 번 돈을 도대체 왜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합니까? 운에 맡깁니까? 정말 힘들게 번 돈?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무슨 매매를 하십니까? 여기 가가지고 내 종목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기 가가지고 내 종목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좀 비유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카드 돌려막기 아시죠? 자, 카드 돌려막기 하시다 보면 끝에는 뭐가 나오죠? 개인 파산이에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고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전문가 돌려막기예요. 이 전문가한테 가서 조언 듣고 안 되니까 또 다른 전문가한테 가서 조언 듣고 결국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이 어떻게 돼요? 깡통되는 거예요. 혹시 이번 주에 주가의 움직임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셨던 분들은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금화하십시오. 그리고 투자 멈추세요. 그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예요. 그리고 공부하시고 충분히 공부가 되고 나의 매매 기준이 잡혔다라고 생각되실 때 그때부터 투자를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시장은 매일 열립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투자할 나의 자산이 있냐 없냐의 문제지 시장은 매일매일 열리고 매일 미인주와 미남주는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께서는
자,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기본을 탄탄히 가져가시면서 투자에 좀 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자, 일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마인드 컨트롤하는 비법까지도 계속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목요일은요, 조금 특별하게 차트를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공부하시면서 종목 상담까지 받아보는 게 가능한데요.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의 정석이 있다고 하면 차트의 정석, 차트를 미리 읽어주는 남자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참여하시면 저희가 기술적 정밀 차트 분석하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종목 상담까지 도움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매일같이 사용하시는 국민톡, 노란톡 들어오셔서 대박 19 차미남 김진영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목요일 이후에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크리스마스 이브를 지나서 계속해서 휴무를 좀 마음 편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오늘 도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지금부터는요. 1부 중간부터 2부까지 충분하게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차트 보는 비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추가적으로 차트 보는 법까지 알고 싶으신 분들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영 전문가님께서 1부에 모르고 방을 잠궈 놓으셨대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셨던 분들 못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문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칭하는 방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대박 19 차미남 김진영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화면에 계속해서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김진영 전문가님이 인기가 많아지시면서 사칭하는 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그림과 같은 방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방이 없다, 뭐 찾기 어렵다 하시면요. 밑에 QR코드 있으니까요. 카메라 켜시고 간단하게 찰칵하시고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1부 중간부터 2부 끝까지 최대한 많은 분들 자세하게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차트 하나만큼은 내가 정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목요일 지금 차트를 미리 읽어주는 남자 김진영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지금 300명 넘게 거의 400명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 2,300원 남겨주셨네요. 바로 얀야님의 종목이죠. 디딤 비중 30%입니다.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디딤 부탁드려요. 네, 디딤 차트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딤 차트는 11월 10날 고점을 찍고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이 봐드리기 위해 가지고 차트부터 확 열어버렸습니다. 혹시 제 얼굴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조그맣지만 왼쪽 화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시간은 오른쪽 차트를 딱 보시면서 아우 감사합니다. 제 얼굴을 또 띄워주시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 매매하실 때 저는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올라갈 거야. 너무나도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떤 재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어디에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데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회사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질적으로 관심이 1도 없어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요. 이 차트에 이 종목에 메이저 세력이 들어왔는가 들어오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왜? 주가를 올리고 내리는 건 누가 올리는 거예요? 메이저가 올리는 거예요. 자, 오늘 삼성전자가 5%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누가 올렸어요? 메이저가 올렸어요. 이유? 궁금하지 않다야. 리얼타임으로 돈이 들어오는 종목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디딤을 함께 볼 텐데요. 이 디딤이라고 하는 종목 자체는 실질적으로 자, 8월 달부터 상승을 한 게 보이시죠? 8월 달부터 1,080원이 2,69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뭐 적지 않게 상승을 했죠. 100% 넘게 상승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했고요. 다시 하락하고요. 다시 상승하고 다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2,145원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함께 볼 텐데요. 이 종목은 자, 이걸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해요. 자,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 자, 이동평균선이 무엇인가요?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이동평균선 뭐예요?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동평균선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워낙에 올해 너도 나도 주식에서 돈 벌었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주식을 시작해볼까라고 시작하시는 주식 어린이, 주린이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차트도 모르고 그냥 뉴스에서 야 삼성반도체 반도체 관련 사이클이 좋아질 거야. 그럼 살까? 그쵸? 모 기업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검사 키트가 어마어마한 수출을 할 거래. 그래? 살까?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그게 우리의 투자에서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얘기해 볼 텐데요. 자, 이동평균선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저는 노란톡방에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얘기할 테니까요. 제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되시면 1번을 눌러주시고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2번을 눌러주시면 제가 화면을 보면서 노란톡방 보면서 계속해서 교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은요. 자,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글로 적을게요. 이동평균선. 자, 적겠습니다. 자, 조금 더 아래에다 적어야 될 것 같군요. 제가 마우스로 적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글씨가 예쁘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부득이가 어쩔 수 없어요. 천재 악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예, 글씨가 좀 악필이죠. 예, 제가 천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썰렁한가요? 자, 썰렁하시면 1번요. 예, 노란톡방에 한번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크크크 웃어주고 계시는데요. 좋습니다. 자, 집중하시고요. 함께 보겠습니다. 예, 자, 이동. 말 그대로 이동 두 개의 단어가 정확히 얘기하면 세 개의 단어가 이어져 있는 세 개의 단어입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요. 자, 뭘까요? 자, 이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단어는 평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자, 세 번째 단어는 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동평균선은요. 세 개의 단어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의미가 세 개의 의미를 갖고 있겠죠. 자, 이동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영어로는 moving이죠. moving. 그죠? moving. M-O-V-I-N-G. 예, 그리고 평균은 뭐예요? average죠. average. 그죠? 그래서 앞에 이니셜만 따서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얘기할 때 MA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동평균선의 의미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제가 좀 지루하시더라도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어떻게 보죠? 시험 보죠.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국어, 영어, 수학, 국영수, 과학, 사회 막 이렇게 보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시험 보고 나면은 무엇을 하죠? 각각 점수를 매기고 야, 나 이번 중간고사 평균 몇 점 나왔어. 이번 기말고사 평균 몇 점 나왔어. 이렇게 해보지 않습니까? 평균값 다 구할 수 있죠, 시청자분들. 자, 그러면 이 평균값을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만약에 국, 영, 수 세 과목을 시험 봤어요. 그러면 세 과목을 시험 봤기 때문에 자, 국어 100점 맞았어요. 영어 100점 맞았어요. 수학 100점 맞았어요. 이건 제 점수를 너무 얘기했나요? 네, 맞아요. 국어 100점, 수학 100점, 영어 100점 맞았어요. 세 과목을. 평균값 어떻게 구하죠? 100 더하기 100 더하기 100 더하기 나누기 3을 하죠. 그쵸? 세 개의 과목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죠. 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확대해서 보면요. 자, 이날의 종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종가가 2,145원이라는 종가가 있네요. 그리고 어제 종가도 대략 2,100원대 정도, 그 전날 종가는 한 2,280원 정도 종가, 그리고 그 전날의 종가는 한 2,450원 정도 보이시죠? 그리고 그 전날 종가는 뭐 2,480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종가가 있어요. 자, 이동평균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종가를 가지고 가격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가격은 우리가 시험 보고 난 점수입니다. 네, 이 가격을 가지고 평균값을 구하는데 자, 종가도 있고요, 시가도 있고요, 고가도 있고요, 저가도 있어요. 종가를 가지고 또 이 숫자를 가지고 평균값을 구하는데요. 단순 이동평균선도 있고요. 단순 가중 삼각 기하 지수 또 하나가 있는데 잠깐 기억이 나지 않네요. 자, 여하튼 단순 이동평균선, 가중 이동평균선, 지수 이동평균선, 삼각 이동평균선, 조화 이동평균선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구하는 포뮬러 수식 자체도 다양하게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 종가 단순 이동평균선이라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종가 앞서 말씀드렸죠. 가격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가, 시가, 고가, 저가가 있고요. 종가와 고가의 평균값을 구한 가격도 있고요. 종가와 고가와 시가의 평균값을 구한 것도 있고요. 종가, 시가, 고가, 저가의 평균값을 구한 가격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앞에 가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요소,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평균값을 구하는 수식에 대한 부분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동평균선만 놓고 보더라도 가지수가 몇 가지가 있냐면요. 자, 가지수가 30여 가지가 넘게 됩니다. 자, 확률 다 배워보셨죠? A 조건, B 조건 곱하기 해야지 우리가 경우의 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렵죠? 아이씨, 다 필요 없고. 네. 그런데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자, 그러면은 이 금융에서는요, 금융학에서는 차트를 분석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 똑똑한 금융학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에 대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주가라고 하는 녀석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들을 수도 없이 연구하고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보조지표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자, 보조지표예요. 인디케이터라고 합니다. 지표라고 하는 건 영어로 인디케이터라고 그래요. 근데 앞에가 뭐가 붙었어요? 보조지표예요. 네, 보조지표. 자, 보조지표라는 얘기는 뭐예요? 코어가 아니란 얘기예요. 주지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녀석도 뭐예요? 보조지표예요. 다만 우리가 매수 매도라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확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절대적인 지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시청자분들, 그래요. 주식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동평균선을 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이동평균선을 거의 다 보게 됩니다. 물론 공부를 더 하게 되면 이동평균선조차 볼 필요가 없어요. 보조지표 다 필요 없습니다. 깨끗하게 가격과 거래량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동평균선을 보게 되는데 주식을 하시는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이동평균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걸 사용하고 있어요? 종가 단순 이동평균선을 사용하고 있다. 네, 종가 단순 이동평균선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숫자도 특정한 숫자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5, 20, 60, 120이라고 하는 숫자를 많이 사용한다. 자, 생각해 보세요. 시청자분들. 자, 주식하고 있는 사람이 1000명이 주식을 하고 있고 1000명 중에 900명이 자, OMA 단순 이동평균선을 보고 있다. 그러면은 그 가격대에 왔었을 때 지지와 저항에 대해 확률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당연히 높겠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절대적으로 100% 맞는 그러한 황금선 없다예요. 알겠어요? 다 보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재 가격과 현재 시간과 현재 거래량이에요. 이 차트의 3요소라는 거가 코어고요. 이 코어의 세 가지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게 파생돼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인디케이터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동평균선이에요. 자, 그런데 주식을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동평균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에서의 지지와 저항의 역할이 당연히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으면 우리 노란톡방의 1번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졸고 계시는지 졸지 않는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순간순간 훅 들어갈 테니까 한번 볼 거예요. 지금 답변을 한 뭐 대여섯 분 뭐 지금 뭐 갑자기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네 지금 못 알아듣고 있어요. 운동 꿈나무님. 아,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어려운가 보군요. 자,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어렵게 이야기한 게 왜 그랬어요? 갑자기 뭐 시가, 종가, 고가, 저가, 평균선 얘기하면서 단순, 가중, 지수, 삼각, 조화, 일화, 함수 얘기하고 있고 하니까 뭐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되죠. 자, 설명을 하나씩 드리도록 할게요. 자, 평균값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시험을 본 과목 수와 점수를 가지고 평균값을 구하죠. 자, 그러면 자, 1학년 1학기가 있고요. 1학년 2학기 있고 2학년 1학기 있고 2학년 2학기 있고 3학년 1학기 있고 3학년 2학기 있죠. 시험을 우리가 3학년 동안 놓고 본다면은 총 6번을 보게 되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이 나와요? 1학년 1학기 때 평균신이 얼마 나왔어? 예를 들어서 80점이 나왔어요. 1학년 2학기 때 90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2학년 1학기 때 95점이 나왔어요. 쭉쭉쭉쭉쭉 올라가죠. 각각의 평균값을 딱딱 구한 거를요, 선을 이렇게 이어본 거예요. 그게 이동평균선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 들으냐? 자,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딤 차트 함께 볼게요. 자, 디딤 차트를 보시면은 이동평균선의 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자, 위에 화면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색깔로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검정선은 5MA이고요. 빨강선은 20MA이고 파란선은 60MA이고 분홍색은 120MA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캔들의 개수를 카운팅을 해보는 거예요. 현재 캔들부터 과거 캔들까지 합해보는 겁니다. 몇 개의 평균값을 구할 것이냐. 자, OMA는요. 캔들 몇 개? OMA는 캔들 몇 개예요? 5개죠. OMA는 캔들을 현재 캔들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종가의 평균값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60MA는 현재 종가를 포함해가지고 캔들 몇 개요? 60개에 대해 가지고 평균값을 구하고요. 120MA는 현재 캔들 포함해서 몇 개? 120개의 캔들을 평균값을 구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숫자의 개수만큼 투자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를 의미하는 게 이동평균선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지금 디딤이라고 하는 종목을 투자한 투자자 입장에 봤었을 때 120일 동안 투자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는 얼마? 1689원이에요. 아시겠어요? 60일 동안 이 종목을 투자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는 2034원이에요. 그리고 5일 동안 투자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는 2280원이죠. 손해죠. 20일 동안 투자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는 2248원이에요. 약 손해를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답변하셔야 돼요. 나는 살 거야, 안 살 거에 대한 답을 할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평균 단가. 내가 지금 만약에 디딤이라고 하는 녀석을 현재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나의 평균 단가가 얼마냐? 2040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2040원요. 자, 얼마라고요? 노란 톡방에 답변 한번 하세요. 얼마?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디딤의 매수 단가가 얼마라고요? 2000 얼마요? 40원. 네, 잘 집중하고 계세요. 자, 그럼 이제 여쭙게요. 오늘의 종가가 2145원에 종가 마감을 했어요. 2145원. 물론 2040원에 샀기 때문에 105원 정도 수익 중이죠. 지금은 안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종목을 내가 2040원에 사고 있는데 내가 메이저고 주포야. 그러면 2040원을 깨기를 원하겠어요? 깨지 않기를 원하겠어요? 자, 2040원 깨기를 원한다. 1번. 아니다. 나는 깨고 싶지 않아. 2번. 깨고 싶다. 1번. 깨고 싶지 않아. 2번. 깨고 싶다. 1번. 깨고 싶지 않다. 2번. 자, 지금 뭐 혼선이 제 말이 왔다 갔다 했나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깨고 싶다 1번, 깨고 싶지 않다 2번이에요. 자, 깨고 자, 정답 잘 적고 있습니다. 자, 2번 잘 적고 있어요. 자, 나의 평균 단가 2040원인데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2040원을 깨려고 한다. 안 깨기를 바라겠죠. 안 깨기를 바라기 때문에 떨어지려고 한다면은 무엇을 할 것 같아요? 자, 이 디딤이라는 종목을 사놓은 투자자 입장에 봤을 때, 자,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할 것 같아요? 자, 우리 까진 손님께서 방어를 하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노랑통님은 매도를 한대요. 그 다음에 지금 답이 여러 가지가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자, 추매도 있고 손절도 있고 물타기도 있고 방어도 있고 이분들 말입니다. 그동안에 저에게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라인대에서 행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일단 초보자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배우셔가지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벌써 알고 있습니다. 자, 초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2040원을 깨지 않기 위한 무엇이 먼저 들어와요?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은 60일 이동평균선에 해당되는 가격 2030원대에서 더 이상 깨지 않기 위한 뭐가 나와요?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무엇이 나온다? 우리의 투자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디딤을 물어보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리고 디딤이 꼭 아니더라도 이 유사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투자 전략을 스스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디딤이라는 종목은 현재 주가 2145원이야. 주가 많이 떨어진다면 아래 60일 이동평균선에 해당되는 2034원의 가격이 있기 때문에 어떻다? 아, 저기서 만약에 저희가 깨진다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돼요? 손절. 그리고 저 가격이 지지가 되고 올라간다면 오케이. 누구의 의사가 보인 거예요. 메이저의 의사가 보인 거야. 2040원이 안 깨지면은 올라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디딤을 갖고 있는 우리 얀얀님, 네, 얀얀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비중 30%지 않습니까? 2040원대 지지를 보고 확인됐어. 나머지 70% 쏴야죠. 이게 대응 전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은 종목을 봐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자, 많은 종목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그럼 얘기합니다. 자, 디딤 물어보셨어요. 아, 네. 제가 아무런 설명 없이. 자, 2040원 손절라인 잡고요. 들고 가세요. 끝. 자, 우리 이정현 아나운서님 두 번째 종목 볼까요? 자, 이렇게 갈까요, 시청자분들? 어떤 종목을 내 종목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종목을 어떠한 종목이 됐든 간에 매수 매도락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 이게 더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지금 디딤이라는 종목 한 종목을 가지고 거의 한 20분 넘게 거의 30분 가까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실 거예요. 혹시 다른 대표님들은 종목 이야기하면 어디서 매수하세요, 어디 매도하세요, 끝하고 또 다른 이야기 하시던데 우리 대표님은 엄청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자, 시청자분들께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우리 디딤이라는 종목을 하나를 가지고 지금 20분 넘게 이야기를 함께 해보았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한번 이렇게 한번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건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동평균선이 아니라 또 다른 매매 기준을 다양하게 갖고 있다. 하지만 내가 어떠한 매매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자는 관점에서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저는 시청자분들의 선생님이자 부모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도 낼 거고 칭찬도 해드릴 거고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일부가 거의 마무리 지어지고 있는데요. 시간이 11시까지 제가 2시간을 또 책임지고 있으니까 자리 이동하지 마시고 자리 지키시면서 또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 밥을 떠먹여드리는 게 아니라 혼자서 떠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분도 한번 공부하실 수 있게 공부하고 나서 또 내 차트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공부들 꼼꼼하게 하나씩 하고 있으니까요. 2부에도 펜 잡고 종이 잡고 TV 앞에 가깝게 앉으셔서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튜브를 통해서 팍스경제TV도 스트리밍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TV 시청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너튜브 팍스경제증권TV 이제는 저희와 실시간으로 함께 보시기 바랄게요. 네, 대박 식구 1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2부에서는 쭉 이제 차트를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늦지 않았으니까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서 네, 차미남 김진영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10분 뒤에 돌아올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주세요.